안녕하세요. 나무중사입니다. 공군 부사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오늘은 부사호와 항공과학고 간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인지 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겪었었던 그런 일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이 공군 부사관은 그 출신이 크게는 두 가지, 뭐 많게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 후보생이 있고요. 그리고 항공과학고가 있는데, 예전에는 금호 공고에서도 이제 부사관이 인관이 됐어요. 근데 지금 금호 출신은 금호 출신은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것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호와 항공과학고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부사관 이제 후보생 출신이고요.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189기로 입대를 해서 그때 인관을 하게 됐는데, 부사관 이제 후보생은 기본군사훈련단으로 입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4개월, 약 4개월, 그러니까 15주 정도 훈련을 받고 인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것을 항공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 부사관으로 이제 직업군인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교에도 이 사관학교가 있고 또 학사장교가 있고 학군단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공군 부사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사관 후보생이 이제 부사후, 그러니까 일반 그 자원이 이제 모집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원이고,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사관학교처럼 3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군사훈련도 받고 해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하사로 인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출신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장점은, 아주 큰 장점은 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 수업료라든지 그런 이제 생활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업료, 뭐 등록금, 뭐 그런 것들, 기숙사, 그런 것들이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녀를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왜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녀를, 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아직 자녀가 중학생이라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이제 여자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군 하사로 인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셔도 되겠고, 또 본인이 또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진학을 이쪽으로 해서 내가 직업군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항공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게 장기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은 있어요. 사실 의무 복무 기간은 7년인데 내가 군 생활을 계속 하고자 하면은 더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장기 심사, 뭐 연장 심사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다른 부사관 후보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또 특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진급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의 큰 장점은 안정적인 직업군인 생활을 일찍부터 결정지어서 할 수가 있다. 거의 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 거의 하사 인간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뭐 고등학교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따라야 되겠고, 좀 이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생활이 되겠지만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500이라는 게 있어요. 500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공군 부사관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500이라는 것이. 모든 부사관은 이 50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군번입니다. 자, 군번인데 제가 왜 이 군번을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2004년 4월 1일에 임관을 했습니다. 4월 1일에 임관을 했는데 부사관 후보생은 약 4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거든요. 4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4월 1일에 임관을 했다면 4개월을 받은 건 4개월이 아니잖아요. 자, 4개월을 훈련을 받는데 4월 1일에 임관했다는 것은 2003년 12월에 입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사관 후보생 출신으로서 그 04년도 해에 가장 먼저 임관한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자, 밑에 군번은 04-500-403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 400명, 400여 명 임관을 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기가 약 300여 명이 임관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기본군사 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하위권이지 완전 하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군번을 바꿔도 이게 참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라 그랬잖아요. 고등학교는 보통 대한민국 어떤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코스모스 졸업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졸업 시즌은 2월입니다. 여기도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 1일에 임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번을 먼저 부여받았겠죠. 부사관은 그러니까 50만 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게 장교의 군번은 또 다릅니다. 병사의 군번도 다 다르고요. 이게 출신별에 따라서 이제 군번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0만 1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공군 항공과학기술고등학교 졸업생 출신 임관자가 1번부터 200 몇 번까지 이렇게 가져간 거고 그 270 몇 번부터인가 그때부터 부사관 후보생에서 1등이 그 번호를 바로 이어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등수에 따라서 군번이 정해져요. 근데 사실 이게 군번이 몇 번이냐 뒤냐 아니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대 생활 하다 보면 왜냐면 자대를 가게 되면은 내 동기를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각 전국에 있는 각 부대로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터치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남의 군번 가지고 이렇게 시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등수에 따라서 군번이 정해지는 것은 맞고 이전에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 임관자가 먼저 군번을 부여받는다는 거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군번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04년도 해에 누가 먼저 임관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조금 애매한 그런 기수였던 거죠. 사실 겨울에 훈련을 받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울 때 훈련 받는 것보다 차라리 추울 때 훈련을 받아서 땀을 흘리면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겨울에 훈련 받는 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나름대로 이 고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훈련 받는 것도. 아무튼 기본 군사 훈련단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실 항공과학고등학교를 만날 일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이렇게 마주칠 수는 있지만 같이 생활한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조교들이 같은 그 당시에 이제 영내하사 개념이 있었는데 영내하사는 2년 동안 영내에서 생활을 해야 됐어요. 이 훈육 조교도 그 영내하사였었는데 거의 가깝게는 한 기수, 많게는 5기수 정도 차이 나는 그 조교들이 이제 훈육을 해주게 되는데 이들 조교들이 이제 저의 이제 상황을 아는 거죠. 이때 먼저 임관하는 게 그 기고가 먼저 임관하게 된다. 기고 33기가 먼저 임관하게 되는데 동기 먹어라 그냥. 그러니까 인사하지 마라. 자대 가도 인사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비행단
기고에서 근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고 33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그 관계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동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사후들은 12월에 입대하는 기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모집 그 공고를 봤는데 12월 입대가 아니라서 그 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고보다 더 항공과학부보다 더 나중에 인간하는 바로 근접해서 바로 인간하는 그런 부사후 기수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거죠. 이게 과학고등학교, 항공과학고등학교 인관을 하게 되면 보통 평균 나이가 평균이 아닐 수도 있는데 19세에 인관을 해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인관을 하니까 그러니까 19살부터 하사로 인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사호들은 참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나이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제가 29살도 동기가 있었거든요. 29살. 그러니까 20살과 19살과 29살, 10살 차이 나는 동기가 있었어요. 같은 동기 훈련을 받으면서 이 19살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또 군인이어가지고 그 빠른 루트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대를 한 거고 또 이제 나중에 29살에 입대한 동기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이라서 나이를 먹고 이제 공군 부사관에 어떻게 합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참 이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병대를 그 전역하고 공군 부사관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고 들어오면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빡세게 굴립니다. 조교들이. 그러니까 해병대는 그게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인식을 좀 없애주려고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면접을 통해서 입대를 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굴렸어요. 굉장히 많이 굴려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스스로 도태해가지고 나갔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가 있고 제 자대에 같이 생활할 때 그 후배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한 10기수 넘게 차이 나는 후배로 해병대 출신이 또 인관해서 하사 생활하고 군생활 이제 잘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조금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훈련할 때. 네, 아무튼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고 바로 자대를 가게 됐는데 왜냐면 이제 특기 그 TO가 다 충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대를 갔다가 다시 나중에 특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 자대를 가도 그 기고에 대한 그 교육을 선배 부사관들이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대해야 된다. 뭐 동기를 먹냐 마냐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지도를 해주고 뭐 다행히 이렇게 근접한 기고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당시 기고 22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부사후 161기하고 158기죠. 158기 157기 8기 요 근처하고 같이 동기를 네, 죄송해요. 152기인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154기. 근데 150대 중반인 걸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네요. 그때 기수를, 알았었는데, 누군지는 알아요. 제가 지금 기억은 나는데, 그러니까 기고 22기가 누군지도 알고, 뭐 21기도 누군지 알고 얼굴이 다 떠올라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누구랑 동기를 먹었느냐 이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 59기보다는 기고 22기가 선배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기억을 하냐면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이 기수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기수 이제 출신이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컨텐츠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기수를 외워라. 그렇게 기수 암기를 이제 강요를 합니다. 기수 못 외웠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뭔가 오겠죠. 뭔가 피드백이 옵니다. 기술을 못 외웠을 때는 피드백이 왔는데 뭐 그만큼 신경 써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중요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압존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윗사람한테 높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윗사람한테는 낮추고 또 아랫사람한테는 높이고, 뭐 그러한 관계들,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압존법을 사용하는데, 그 압존법의 가장 기본은 기수였다. 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급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 공군부사관은, 이 계급과 기수가,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높다 해서 진급을 먼저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낮더라도 먼저 진급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뭐 하사 10년씩 하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3년 4년 한 사람은 중사 달고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 하실 때, 특히 공군부사관 생활하실 때, 가시면은 기수를 잘 파악을 하시고 잘 숙지를 해놓으셔야지, 네, 본인이 이제 편하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중에 제가 이제 특기 교육을 따로 갔어요. 다시 갔어요. 1년 있다가 다시 갔는데, 제 후임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특기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조금 이제 좀 나중에 간 케이스긴 한데, 다행히도 뭐 제 특기의 선배는 없어서 제가 뭐 성적을 받는 데는 굉장히 이제 유리했지만,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했을 수도 있겠죠. 좀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결국에는 전역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뭐 필요한 만큼 제가 하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또 기회가 그렇게 돼서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기고 32기가 거기 다른 특기 선배로 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기고 32기는 확실하게 선배입니다. 거기는 1년 그러니까 13개월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참 대우를 해줘야죠. 근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이제 어렸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나이가 많아서 내가 형이야 뭐 그런 걸 할 생각이라면 군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진짜 깍하게 했어요. 저한테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한 건 없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름은 이렇게 불러요. 이름은 제 이름을 그렇게 뭐 서슴없이 부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개그까지 뭐 이렇게 부르고 장하사 이렇게 부르고 하지만, 이름도 이렇게 부르고 해도 저는 그렇게 뭐 그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왠지 어떤 친근감에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축구하러 가자, 놀러 가자, 우리 뭐 저기 냉동 사 먹으러 가자, 그런 거였어요. 다들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불러주는 거. 오히려 경직되어서 누구 아무개 하자 뭐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되게 경직되고 어렵잖아요, 더.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또 고참이라는 그런 그 인식 때문에 뭔가 후배들을 뭔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 특히 항공과학 고등학교 그 출신들의 전반적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축구하러 가서 같이 공 차고 오고 샤워하고 같이 또 쉬고 같이 또 학과 수업도 듣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잘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결국 특기 교육을 마치고 다시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방공포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방공포병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제 방공포병 특기는 거의 이 대도시 인근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시골에 있는 데도 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수도 서울 연공 방위의 그 핵심적인 책임을 맡아서 이게 거의 이제 서울 인근에서 생활했어요. 서울 여기 저기 서초구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성남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 쪽에 금천구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자대를 다시 이제 오게 됐죠. 자대를 다시 왔는데 이렇게 부대에 어떤 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입을 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서 전역을 하게 됐는데, 이쪽에서 그때 이제 특기 교육을 받았을 때 같이 생활했던 다른 출신들, 다른 게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을 거기서 또 같은 부대 요원으로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기고 32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 같은 특기였던 같이 방공포병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기고 34기 후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만큼은 제가 높이 평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관계, 인간관계나 어떤 선후배 관계는 하여튼 되게 좋다, 잘한다 이런 것은 이제 분명히 느꼈고, 그 32기 선배를 이제 만났는데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장기도 확정이 되고 또 진급도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서 좀 이제 차이가 있던 거죠. 이제 특기에 따라서 이제 진급이 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급을 하려면 뭐 장기도 마찬가지지만 진급을 하려면 상점이라든지 혹은 평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은 그러니까 장기 복무는 확정이 돼 있지만 진급에 확실하게 유리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TO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떤 성적이 굉장히 좋거나 그래서 우선순위가 좋아가지고 먼저 진급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이제 장기는 어쨌든 결정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3개월 차이 나는 32기보다 먼저 진급을 했죠. 5개월 정도 빨리 진급을 해서 참 애매한, 진짜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기수는 저보다 선배고, 나이는 저보다 어리고, 진급은 제가 먼저 하고, 그러니까 중사를 먼저 달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사고 저는 중사인데, 이렇게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중사가 하사한테 경례를 하고, 하사가 중사한테, 장중사, 잠깐 와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여러 면으로 굉장히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사 진으로서 이제 진급이 좀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다행이긴 했지만, 곧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급을 해서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됐지만,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진급에 관한 내용을 뭐 PPT를 좀 늦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진급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이 관계가 제 이제 실생활을 통해서 뭐 우스운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그랬지만, 대체적으로 다들 이제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부사관 후보생은 좀 걱정이잖아요. 내가 연장 복무도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장기 복무도 신청을 해야 되고, 내가 연장이 안 됐을 경우 혹은 장기가 안 됐을 경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뭔가 이제 불확실한 그런 이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항공과학기술고등학교는 그러한 면에서는 확실하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그렇지 않고 그게 더 확정이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사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게 그 삶은 좀 항공과학고등학교 거기 출신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사관 후보생은 아무래도 그러야 될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있겠지만은, 또 안 됐을 경우에 장기나 진급, 장기 복무가 특히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뭔가 이제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 거기서 내가 어떤 시선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면에서 이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확실히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입대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거의. 근데 뭐 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이제 그런 거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이야기를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사관 후보생과 또 항공과학기술고등학교 출신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